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경찰 손에 이끌려 나오고 있는 이 남자. 그는 조금 전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지금 안 잡혔으면 한 달에 한두 명 더 죽였을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말을 내뱉고 있는 범인은 25살 김윤철입니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아주 쾌활한 성격으로 검거 직전까지 컴퓨터 부품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를 했고 안정적인 월급에 또 상견례까지 마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가정에선 부모님께 정성을 다하는 효자들이었고요. 전과요? 청소년 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만 원 낸 게 답니다. 겉으로 봤을 때 그 누구도 김윤철이 끔찍한 연쇄살인마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텐데요. 완벽한 이중생활을 했던 거죠. 살인이 시작된 건 2006년 5월 15일. 그날 밤 11시 50분쯤 김윤철은 안양에서 친구와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우연히 22살의 회사원 여성 윤 씨를 마주칩니다. 아주 친절한 얼굴로 밤이 늦었으니까 같은 방향이면 자기가 태워주겠다는 호의를 베풀게 되죠. 이렇게 넉살 좋게 웃고 있는 김윤철의 모습에 윤 씨가 큰 적대감을 느끼지 못했고 안심한 후 차에 올라타는데요. 그건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한참을 운전하던 김윤철이 윤 씨 집 방향이 아닌 다른 곳으로 차를 돌립니다. 놀란 그녀가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물으니까 김윤철이 돌변했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들어서 위협한 후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우고는 그녀를 겁탈합니다. 이후에 공포에 떨고 있는 윤 씨에게서 소지품과 신용카드를 빼앗았고요. 비밀번호까지 알아냅니다. 그런데 이때 김윤철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이씨, 내 얼굴 봤네. 그는 갑자기 윤 씨의 속옷을 그녀의 입에 물려서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만들고 차에 싣고 있던 나일론 끈으로 그녀를 결박합니다. 또한 준비해둔 포장용 테이프로 얼굴을 수십 차례 감아서 윤 씨를 질식사시켰죠. 그녀는 비명조차 제대로 질러보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납치부터 살해까지 걸린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채 안 돼요. 사실 윤 씨는 위협을 당한 직후부터 자신의 남자친구와 112에 여러 번 전화를 시도했었습니다. 짧게는 3초부터 길게는 10초 정도 신호가 울렸지만 안타깝게도 제때 도움을 받진 못했죠. 한편 김윤철은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군포 시내를 1시간 동안 배회했어요. 그러다 결국 눈에 띄지 않는 금정역 뒤에 있는 역과 도로의 담 틈새를 찾아냈고요. 윤 씨의 시신을 그곳에 유기하게 되죠. 첫 살인 후 이틀 만인 5월 17일 김윤철은 윤 씨의 신용카드로 13번에 걸쳐 현금 284만 원을 찾아냅니다. 그중 100만 원은 여자친구에게 선심 쓰듯 줬고요. 70만 원은 자기 차 할부금으로 사용했어요. 돈을 찾을 때 일부러 유동인구가 많은 3번역 내에 있는 현금 인출기를 이용했는데 여기에 있는 CCTV가 실제로는 촬영이 되지 않는 가짜인 걸 미리 알고 여길 택했던 겁니다. 추후에 경찰이 인출 기록 보고 CCTV 확보했지만 얼굴은 찍혀있지 않았죠. 그렇게 윤 씨가 살해된 지 5일이 지난 5월 20일 새벽 김윤철은 시신이 있던 그 금정역 뒤편 담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예 깨끗하게 시체를 훼손할 목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돼요. 화재 신고를 받고 소방대가 출동해서 불에 탄 시신을 발견했지만 당장 육안으로는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죠. 그래서 추후 국가수 감식으로 그녀의 손가락과 또 과거 치아 기록을 통해 실종된 윤 씨라는 게 밝혀집니다. 한편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 김윤철은 살인을 저지른 바로 다음 날 어젯밤 죽은 윤 씨에게서 빼앗은 카메라를 가지고 자신의 여자친구와 민속촌 데이트를 갑니다. 거기서 그 카메라로 열심히 여자친구 찍어줬고요. 또 다시 그 카메라를 회사로 가져가더니 자랑하듯 동료들에게 보여줬어요. 찰칵찰칵 동료들 찍어주고 심지어 자기 셀카도 찍어댔고요. 살인을 하고 바로 다음날 데이트에 또 출근까지. 2006년 6월 9일 밤 11시 30분입니다.
김윤철은 차를 끌고 또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삼본역 근처에서 타겟을 물색하던 중이에요. 그러다가 앳돼 보이는 20살 대학생 여성 김 씨를 발견합니다. 그녀에게 다가가서 학생 늦었는데 집에 데려다 줄게요. 같은 수법으로 유인했죠. 차에 탄 김 씨는 자신의 남자친구 이야기, 학교 생활 이야기, 소소한 수다를 떨었다는데요. 그 시간이 무려 1시간 40분이나 지속됐다고 합니다. 그때 한편 친구와 통화를 하기도 했어요. 나 집에 가는 중이야 라고만 말했죠. 그런데 얼마 후 김윤철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녀의 신체를 더듬기 시작한 거예요. 겁먹은 이 여학생이 급하게 차에서 내리려고 했죠. 그러자 김윤철은 그녀를 흉기로 위협했고 잠시 후 20살 김 씨 또한 앞서 윤 씨와 같은 방법으로 잔혹하게 살해됩니다. 얼굴을 봤다는 이유에서였어요. 추후 경찰 조사에서 김윤철은 그때 김 씨는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현금도 10,000원밖에 없었다. 그리고 끝내 성폭행만은 안 된다고 강하게 저항해서 나도 포기했다 라고 진술했거든요. 근데 발견된 그녀의 시체에는 성폭행의 흔적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김 씨는 실종 3주가 지난 7월 3일 의왕시 청계동 공동묘지 근처 풀숲에서 웅크려 있는 나체로 발견되었어요. 특이한 점은 허벅지 부근에 예리한 흉기로 도려낸 듯한 깊은 상처가 있었고요. 양손이 결박당한 채 얼굴은 테이프로 휘감겨져 있었죠. 후에 범인은 사체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했지만 국과수 부검 결과 그 상처가 벌레나 우연히 생길 만한 게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으로 도려내진 거라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자, 이렇듯 일대에서 같은 수법으로 살해된 2명의 여성 사체가 발견되면서 경찰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세 번째 살인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두 여성은 서로 모르는 사이고 목격자도 CCTV도 없고 범인을 추적할 증거도 없습니다. 경찰이 난항을 겪고 있었죠. 그리고 그러던 중 세 번째 피해자까지 생기고 맙니다. 7월 1일 밤 11시 군포시 삼본동에서 집으로 귀가하고 있던 당시 27살의 허씨. 김윤철은요, 이미 지난 2번의 범행을 자기가 완벽하게 처리했다는 나름의 자신감을 얻은 듯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범행에선 더 과감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연쇄 살인범들은 살인을 하면 할수록 더 대범해지고 잔인해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요. 그게 여기서도 나타난 거죠. 이번에 김윤철은 애초부터 폭력을 사용해서 강제로 그녀를 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그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죽은 허 씨에게서 챙긴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명품 구찌 가방이에요. 여성용이죠? 네. 김윤철은 이 가방을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선물합니다. 기가 막히죠. 한편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추적하던 경찰이 한 가지 꾀를 내게 돼요. 우선 범인은 첫 피해자였던 윤 씨의 돈을 인출한 현금 지급기 CCTV가 촬영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 와서 뽑은 거니까요. 그렇다면 다른 여성들에게서도 뺏은 카드를 여기서 인출하지 않을까요? 즉각 경찰은 정상으로 작동하는 CCTV로 교체를 한 후에 상황을 지켜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예상은 적중했죠. 범인 김윤철이 세 번째 피해자 허 씨의 신용카드를 들고 또다시 이곳을 찾았던 겁니다. 허 씨가 실종된 지 이틀 후인 7월 3일. 이때는 아직 허 씨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인데요. 김윤철이 그녀의 카드로 120만 원을 인출하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경찰이 신속하게 신원을 확보했고 다음날 새벽 아파트 주차장에서 김윤철을 긴급 체포하는데 성공합니다. 경찰에 연행된 후 김윤철은 완강히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이미 현금 인출기에 얼굴 찍혀 있고 또 경찰이 증거까지 확보했지만 무조건적으로 난 아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가 김윤철의 패기를 꺾을 만한 결정적인 단서가 등장하죠. 바로 국과수의 DNA 분석 결과였습니다. 아니 이게 정확히 일치하잖아요. 그제서야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하는데 또 그게 전부 다는 아니었죠.
사실 아까 검거되었을 당시 세 번째 피해자 허 씨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이라고 했죠. 김윤철이 허 씨의 생사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무는 겁니다. 분명 마지막으로 쓴 게 허 씨 카드인데 경찰이 이 여성은 지금 어디 있냐, 어떻게 됐냐 추궁을 해도 입을 열지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 기자회견을 1시간 앞둔 7월 5일 오후 2시 김윤철이 직접 수사관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이때 자기가 허 씨를 죽이고 유기한 사실을 자백합니다. 서둘러 경찰이 장소를 파악한 후에 가봤죠. 그리고 같은 날 의왕시 백운호수 인근 야간 풀숲에서 허 씨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발견 당시 그녀의 몸 여기저기에 구타로 인한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자, 이렇게 지난 46일간 군포 안양 일대에서 3명의 여성을 연쇄적으로 살해한 범인 김윤철의 행각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또 살가운 아들 그리고 다정한 남자친구였는데 밤이 되면 여성들 물색하고 겁탈한 후에 테이프로 얼굴을 감는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살인을 즐겼던 김윤철.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렸죠. 그는 이전에 전과라고는 없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초범이라고 보기에는 수법이 너무도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도대체 하루아침에 왜 이렇게 잔혹범이 됐는지 동기가 궁금해졌죠. 김윤철에 따르면 카드빚 1,000만 원이 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해요. 과연 그럴까요? 당시 연봉이 2,800만 원 정도고 또 부모님의 가정형편도 그리 나쁘진 않았어요. 범행 수개월 전에 아버지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기도 했고요. 김윤철이 말하길 이 차의 할부금과 또 일부 카드 빚으로 인해서 매달 160만 원 정도를 지출하다 보니 돈이 부족했다고 말합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돈을 빌려서 좀 충당을 했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범행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세요. 돈 때문에 그런 거라면서 왜 겁탈을 하는 거죠? 그에 대한 답은 자택 수사에서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윤철 집을 수색해보니 수십 건의 포르노가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취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영상들 대부분 여성을 테이프로 결박하거나 강압적으로 이런 성행위를 하는 장면, 또 여성이 고통스러워하면서 원하지 않는 성행위가 묘사되는 그런 부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경찰은 김윤철이 평소 가학적인 성에 매료되어 있고 이런 걸 보면서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 그는 어머니가 형만 편애한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성장을 하면서 여성에 대한 이유 없는 증오심이 잠재되어 있었을 거라고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죠. 범인 당사자는 돈 때문에 범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니까 이런 범행 동기에 대한 여러 가지 추정과 분석이 이어졌던 겁니다. 그만큼 잔혹했다는 뜻이었겠죠. 덧붙여서 김윤철 본인도요. 안 잡혔으면 한 달에 1-2명 더 죽였을 것 같다 라고 감히 말해요. 그러니까 분명 돈을 떠나서 어떤 이상 성욕 혹은 살인 자체에 집착을 했던 것으로 보이죠. 실제 김윤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인을 하면 할수록 범행에 중독되어 갔다고요. 첫 번째는 몰랐는데 두 번째 피해자를 살해할 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열을 느꼈다고도 말했죠. 자, 그럼 조사 과정에서 그는 반성의 기미를 보였을까요? 아니요.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나 자신에게 올 피해만 생각했다. 내 여자친구, 회사 동료, 친구나 가족들이 내 범죄를 알게 되면 피해가 생길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저지른 거다라고 말해요. 이 진술 상당히 자기중심적 아닌가요? 그러니까 즉 자기가 불리해지는 입장만 생각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한 억울함에 대한 공감은 전혀 없어 보이죠. 사실 이 사건에서 가장 엽기적인 그런 부분은 살인 직후에 피해자 카메라로 여친 사진 찍어주고 동료들한테 자랑하고 또 세 번째 피해자에게 찍은 구찌 가방 막 선물하고 너무도 정말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 절대 곁에 두고 싶지 않죠. 근데 한편으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가 연쇄살인범이라고 상상조차 못했던 겁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긴긴 재판 끝에 2007년 6월 김윤철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현재 차가운 감옥에서 16년째 복역 중이죠. 형식적으로는 가석방이 가능한 상태예요. 그래서 2026년부터 가석방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워낙 죄질이 나빠서 가능성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검거된 이후 그리고 재판 과정까지도 김윤철은 크게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진 않았다고 해요. 미안하다라는 말도 기자들 앞에서 좀 형식적으로 내뱉은 것 같고요. 아무리 평생을 감옥에 갇혀있다 한들 자신이 살해한 3명의 여성이 그때 죽는 순간 느꼈던 그 공포와 두려움을 김윤철이 과연 공감할 수 있을까요? 16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뼈저리게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살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